네, 오늘은 국내에서 수익형 블로그로는 최강자분 아로스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무료 특강을 통해서 어떻게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배워가시고 마지막에는 선물도 있으니 이것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스입니다. 초보자도 월 100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중수, 고수 이런 분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 블로그 처음에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첫 걸음마 좀 이끌어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처음 시작을 하고 나도 블로그로 돈 벌고 싶다. 이런 분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총 3단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애드센스가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 제가 방금 정윤진 대표님과 이야기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돈이 되는 거야? 더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초보자는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나 블로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알아요.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블로그 자체를 안 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아니까 걱정 노세요. 제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거고요. 세 번째, 그럼 블로그는 만들었어. 중요한 거 방금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 세 번째가 돈과 직결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르쳐 드릴 거니까 기대하시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희망을 위해서 제가 월 100만 원 딱 올려놨습니다. 우리 월 100만 원만 벌어도요, 저녁에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장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구글에 영수증을 받을 거예요. 이건 제 수익인데 저는 이제 만불이니까는 한 지금 환율이 좋으니까는 1,4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도 이 수익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드센스가 뭐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제일 쉽게 설명드리는 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영상 광고가 쭉 나오잖아요. 뭐 5초 광고도 있고 못 넘기는 광고도 있고 이거 엄청 귀찮잖아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구글 광고예요. 근데 이 귀찮은 광고랑은 다르게 블로그에도 광고를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고 더 돈이 많이 돼요. 그런 다음에 맨 오른쪽 보시면 핸드폰인데 이건 어플. 이건 조금 어렵죠. 우리가 어플 만드는 방법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플은 아예 제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드센스는 블로그랑 동영상 유튜브에다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애드센스가 어떤 구조로 돈을 나한테 주는지 이걸 알아야 돈을 잘 벌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광고주가 애드센스한테 돈을 줘요. 애드센스 곧 구글한테 1억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구글이 이걸 받고 나서 블로그에다가 광고를 쭉 뿌려줘요. 여러 블로그에다 뿌려주겠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김장이든 제주도 뭐 렌트카 추천이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괜찮은데 하고 광고를 클릭하잖아요. 그 즉시 구글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것도 뭘로요? 달러요. 달러로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 한국 살면서 솔직히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블로그 하면 우리나라는 네이버 이 생각밖에 안 하니까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네이버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건 네이버가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라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보면 치킨 한 조각이에요. 이거 치킨 한 조각 왜 넣었냐면은 한 달 블로그 운영을 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치킨 한 번 먹을 값이요. 그러니까 2, 3만 원밖에 못 벌어요. 진짜 막 상위 0.0101% 막 이 정도가 아니고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2, 3만 원밖에 못 번다. 반면에 애드센스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구글은 완전히 달라요. 구글 한 달 운영을 하면은 중고차 값을 벌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수익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한다면 네이버 블로그 할지 티스토리 블로그 할지 이런 고민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꼭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사업을 해요. 내가 브랜딩을 하고 내 물건 팔고 싶어요. 그럴 때는 네이버 하세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네이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어디 가서 음식 먹고 막 글 써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돈이 제일 좋아. 돈 버는 게 최고야.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면 네이버 아니에요. 무조건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광고 달리는 블로그예요. 왜 이러느냐?
네이버에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가 없어요. 서로 경쟁 업체다 보니까 당연히 넣어주질 않는 거죠. 네이버 자체 운영하는 광고가 있기 때문에 애드센스는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스토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시겠죠. 구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줄까? 이 생각이 당연히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애드센스 딱 구글 들어가는 첫 페이지 화면을 보시면요. 이 내용이 있어요. 구글의 가치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익 창출은 쉽고 간편해야 합니다. 이게 구글의 마인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업을 열심히 했어요. 한 달에 1억을 가지고 왔어요. 회사한테 1억이라는 매출을 이득을 준 거죠. 그랬더니 대표님이 부르더니만 너무 수고했다면서 김 팀장 내가 성과급 줄게 하면서 100만 원 줘요. 나는 분명히 1억을 가지고 왔는데 회사에서는 그거를 100만 원으로밖에 보상을 안 한다? 이럴 만 나나요? 아니죠. 저 같으면 욕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내가 차리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구글은 이거랑 달라요. 세계 1위는 괜히 1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1억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너무 반겨주면서 김 팀장 일로 와봐. 내가 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러니까는 1억 중에 70% 떼서 줄게. 7천만 원 딱 주는 거예요. 월급으로. 성과급으로. 여러분 일할 만 나나요? 안 나나요? 나죠. 이게 구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쉽고 간편하게 돈 벌어야 된다가 구글입니다. 구글이 그래서 성장을 한 거고 세계 1위 점유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랑은 상대가 안 되는 가치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 벌려면 구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준별 전략을 가는 겁니다. 초보자, 왕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글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냐. 애드센스 국왕이 이제 여러분들을 기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줘. 이걸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구글에게 충성심을 보여야겠죠. 이게 뭐냐면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 귀찮은데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구글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당연히 선량한 분들이시겠지만 그 중에 간혹 마약을 쓸 수도 있고요. 성인용품을 쓸 수도 있고요. 구글이 싫어하는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광고들이 구글이 싫어하는 곳에 있으면 구글 이미지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다. 그래서 구글 입맛에 맞는 블로그를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금 힌트 나왔어요. 구글의 입맛에 맞는 거. 여러분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그 형식 아니에요. 구글이 좋아하는 입맛으로 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답입니다. 이거 여러분 캡처해 놓으세요. 이게 정답이고 실제로 제 홈페이지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공짜니까 빨리 좀 스크린샷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글자 수 1500자예요. 이거는 왜 하느냐면 구글이 보기에 얼마 쓰지도 못해요. 막 100자, 200자 막 일기 쓰듯이 조금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용이 없어요. 블로그 내용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 1500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승인받는 로직은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 정답은 구글의 개발자만 알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모든 수강생 선생님들이 약 2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승인을 더 잘 받는구나. 이렇게 한 게 더 잘 받네. 그걸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의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글자 수 1500자라고 한다면 A4 용지 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4 용지 한 페이지에다 글을 쓰면 되는데 혹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 그렇게 글 써본 적 없는데 어려운데 이 생각 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 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 쓰기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 어떤 강사분들은 막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천문학 이런 걸 써라. 그럼 구글이 좋아하니까. 좋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천문학 생전 처음 해본 적이나 있으세요? 저는 찾아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쓴다? 어렵죠. 그걸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주식을 하고 있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재무제표도 이야기도 해도 되고 내 전망, 내 생각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또 코인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시다면 스마트 스토어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들이 좋은지 장단점 비교를 하면 좋죠. 근데 여기서
주의점, 링크는 달지 마세요. 순도 100%로 정보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1500자 금방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그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제목을 나누세요. 예를 들어 영화 주제도 좋은데 정 쓸 게 없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고 이런 영화가 지금 괜찮네 하고 거기다 쓰는 거죠. 소제목 3가지를 나누세요. 첫 번째 뭐 줄거리에 쓰겠죠. 당연히 영화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인물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구나. 그리고 세 번째 내 생각 이런 거 영화 리뷰 쓰면 돼요. 그러니까 소제목 하나당 500글자씩만 똑똑똑 쓰면은 바로 1500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글 20개 여기까지는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이 너가 한 번 하고 말 건지 아니면 나랑 계속 파트너 맺어서 쭉 할 건지 이걸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 20개까지는 꾸준히 글 1개씩 쓰면은 20개 완성이 되니까 쭉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도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챌린지를 통해서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또 첨삭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처음 내 의지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오셔서 챌린지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제목과 소제목의 연관성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탑건2 영화를 해볼게요. 탑건2 영화라면은 거기 뭐 우리가 소제목에 등장인물 줄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소제목에 있던 등장인물 줄거리를 제목에다가도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따가 조금 보여드릴 건데 제목과 소제목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에는 탑건2 등장인물 줄거리 내 생각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목에 있던 내용을 소제목에다가도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걸 왜 하냐? 구글이 보기에 이 사람은 하고자 하는 말이 딱 한 가지구나. 정확하네. 그러면 오케이. 최고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구난방 가는 게 아니라 주제는 한 군데로 쏟는 겁니다. 방금 네 번째는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드렸던 건데 주제는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는 영화로도 했었고 어떤 분은 미술 좋아해요. 그래서 전시관도 했었고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리로도 했어요. 이거 승인 예시 지금 다 나와 있고 이것도 또 이제 그 승인 예시 받았던 선배님들의 블로그도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이건 유의사항이에요. 내가 잔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다른 사람들의 글을 그대로 베껴와요. 근데 귀신같이 구글이 잘 알아요. 그대로 베껴 쓰면 구글이 너 이거 문사 유사도 똑같은데? 이거랑 똑같은데 너 베껴 쓴 거지. 너는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퇴짜나요. 그러니까는 내 글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글을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내 생각, 내 언어로 쓸 수 있어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다? 이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왕초보 제자님들을 위해서 티스토리 회원 가입하는 부분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티스토리는요, 카카오 계정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티스토리 들어오셔서 여기서 바로 로그인 한 다음에 여러분의 카카오 계정을 넣어주시면 그 다음 제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용 약관 모두 동의하시고요. 쭉 넘어가 주세요. 여기서 이제 블로그 이름, 주소, 닉네임 있는데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들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익형 블로그잖아요. 그러니까는 돈과 관련된 내용을 쓰면 더 돈을 효율적으로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과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좋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머니 창고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블로그 주소에는 영어로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머니 하우스라고 해볼게요. 이미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만 연도를 넣어볼게요. 네, 됐네요. 그런 다음에 닉네임 넣을게요. 닉네임도 머니 창고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봇이 아닙니다. 이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숫자 넣어주고 로봇이 아닙니다. 넣어준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은 리캡차 여러분 빨리 하시면 되겠고요. 네, 완료하셨으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스킨을 설정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포스터 스킨 처음 나온 거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옆에 보시면 북클럽 스킨이 있어요. 이게 순서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옆으로 넘기시면 돼요. 북클럽 스킨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반응 속도가 빨라요.
구글은 여러분 블로그를 딱 봤을 때 이게 얼마 만에 켜지는지 이것도 보거든요. 글롭 스킨이 이게 빠르서 더 승인받기 좋으니까 추천드리는 겁니다. 선택 빨간색으로 하셨으면 스킨 적용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송 중 완료가 됐죠? 완료하셨으면 이제 블로그 시작하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블로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이겠지만 T 모양이 있어요. 제 마우스 잘 보세요. 오른쪽 상단이에요. T를 눌러주시면 관리가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여기서 이제 블로그에 대해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는 내용인데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글 쓰는 거 그걸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쓰기 버튼 보이시죠? 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글쓰기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가 글을 쓰고 여기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건데 제목에 애드센스 승인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탑건2라고 한다면 탑건2 영화죠. 구글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영화라고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뭘 쓸 건지 소제목에 어떤 내용이 들어올 건지를 써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줄거리였죠. 줄거리.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등장인물. 그 다음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여기에다가는 역사적 배경도 좋고 내 생각 아니면 내 소감, 리뷰 다 괜찮아요. 저는 리뷰라고 할게요. 그럼 깔끔해졌죠? 탑건2 영화, 줄거리, 등장인물, 리뷰.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소제목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1. 탑건2 영화. 아이고 요거 사이찌개 잘 지켜주시고요. 줄거리. 그 다음에 소제목이 등장인물이었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뷰였죠. 이 형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제목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본문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제가 본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쭉 넣을게요.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랑 그 본문 내용이랑 소제목이랑 구분이 지어져야겠죠. 그러면은 소제목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전체 블록이 잡힙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본문 2를요. 제목 1로 바꿔주세요. 자, 제목 1, 여기는 본문. 그러면 달라졌죠? 더 진해지고 검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구글이 뭘 좋아하느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구글은 제목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소제목에 줄거리 내용을 썼어? 그럼 한번 보자. 진짜 줄거리 내용 썼네? 글 잘 쓰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도 본문 내용이 있어야겠죠? 본문 내용이 쭉 있으면 등장인물에다가 소제목 넣어야죠. 그러면 본문 2를 제목 1로 바꿨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도 연습해 볼게요. 세 번째도 본문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리뷰를 클릭하고 본문 2를 제목 1로 바꿔주면 끝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탑건 2라면 여기서 사진을 넣으시면 돼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영화 포스터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간혹 저작권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홍보해 주는 거니까는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난 걱정돼요 하면 애드센스 승인 받고 나서 이 글을 비공개하시면 되니까 저작권 하나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진은 딱 한 장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1500자 만들고 글 20개 만들면 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드센스 승인이 끝나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녕하세요 이님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녁 뭐 먹으셨나 이런 내용 쓰니까 그러니까 구글이 너 이거 형편없는데 그걸 다시 써와 이렇게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해서 애드고시 나오는 건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렇게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키워드 정말 우리가 돈 버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빠르게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제가 방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김장에 대해서 써볼게요. 김장.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 보세요. 밑에 보시면 지금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죠. 제가 이걸 들어가진 않고 여기서 목록에서만 보여드릴게요. 김장 맛있게 담그는 방법, 김장 김치 20kg 양념 비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20kg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다짜고짜 왜 20kg일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절임 배추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절임 배추 20kg가 나와요. 왜? 절임 배추는 보통 20kg 단위로 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이해를 한 거죠. 김장이었으면은 이거는 절임 배추도 같이 검색을 하겠네. 그러면 김장도 쓰고 절임 배추도 쓰자. 그때 절임 배추 20kg니까 김장도 20kg로 맞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키워드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임 배추 20kg 쳐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티스토리 블로그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김장이라는 걸 하나를 생각을 했다면 김장 하나 딱 쓰고 끝이는 게 아니라 김장, 절임 배추, 뭐 김장 20kg 담그는 방법, 양념 담그는 방법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고 오늘 강의를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그러면 나는 김장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이어지는 파생되는 키워드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이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키워드 시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키워드 시터라고 있습니다. 그대로 스펠링 쓰시면 돼요. 키워드 시터입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김장이라고만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다 가르쳐줘요. 김장 쓰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다가 조금 기다리면 네 이렇게 나오죠. 김장 시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제가 스톱하기 전까지 계속 나오니까 일단 스톱할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아 김장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 중에 내가 뭘 쓸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김장을 했다는 건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다른 주제를 했어요. 제주도 렌트카를 했어요? 아니요. 그 렌트카도 가기 전에 그냥 제주 여행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것도 또 여기 오셔서 키워드 스토어 오셔서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항공권도 있고 제주도 렌트카도 있고 제주도 뭐 맛집도 있고 맛집도 요즘에 광고 나오더라고요. 협재 그쪽에서 돼지갈비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다 쓰시면은 다 광고주가 있는 것들인 거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이 썼던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는 작가 아니에요. 창조하는 게 아니라 변경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보다 더 쉽고 더 재미있게 글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정보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말을 너무 어렵게 했다. 그럼 나는 좀 더 쉽게 바꿔주기만 하면 그게 나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 운영을 하시면 여러분도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고요. 월 100만 원은 여러분 충분히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는 수익이에요. 100만 원 벌고 나서 그 다음 더 이상으로 본업으로 가고 싶다. 거기까지도 잠재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시작을 하면 좀 지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부업 수준에서 100만 원 벌자. 이 느낌으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선물 드리기로 했었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형 블로그가 정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진짜 시작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보시고 결정해보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눠드리고 있는 애드센스 공략집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운받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끄고 제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벡이라고 치시면 돼요.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여기 맨 앞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애드센스 공략집 무료 받기. 여기 클릭하시면 여러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성스럽게 40페이지나 되는 양을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을 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블로그 성향에 안 맞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애드센스 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런 분들은 또 안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는 거니까 꼭 다운로드 보셔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